플러스라는 G마켓 옥션 판매자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ESM 플러스는 옥션 셀 플러스와 G마켓의 GSM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 판매 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ESM 플러스 하나로 상품 등록, 그 다음 상품 관리, 정산 관리, 수신, 광고 관리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ESM 플러스의 아이디가 준비되신 분들, 이쪽 마스터 아이디 로그인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스터 아이디가 굳이 없으셔도 전 G마켓에서만 판매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쪽에다 체크해 주시고 G마켓 아이디 비밀번호 기재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고요. 옥션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ESM 플러스의 마스터 아이디란 G마켓과 옥션의 아이디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ESM 플러스라는 시스템, 그게 G마켓과 옥션의 판매를 한꺼번에 그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자, 마스터 아이디 생성 기준은요, 사업자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해서 마스터 아이디 생성해 주셔야 되고요. 복수 아이디가 있는 경우 마스터 아이디에 추가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사업자를 받아주시잖아요. 사업자를 안 받아주셔도 마스터 아이디는 발급이 가능하세요. 자, 그런데 사업자를 하나 받아주셨을 때는 복수 아이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G마켓 아이디 3개까지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옥션은 총 5개까지. 그래서 그 마스터 아이디 하나로 총 8개의 아이디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업자 번호가 2개 있으실 때는 마스터 아이디를 2개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복수 아이디가 총 16개로 진행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사업자를 꼭 받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사업자를 굳이 받지 않으셔도 판매를 하실 수는 있으세요. 개인이 딜러. 자, 구매자 회원에서 판매자로 회원 전환은 가능하세요. 그게 개인이 딜러. 자, 개인이 딜러에서 사업자 전환도 가능하시겠죠. 자, 개인이 딜러에서 10개월 이내 매출 600만 원 미만이신 분들. 자, 그리고 10개월 이내에 판매 횟수 10회 미만이신 분들. 이분들이 개인 이딜러 분들이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사업자 이딜러라고 해서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신 분들. 그 이상 되시면 일반 과세자고요. 자, 개인 이딜러에서 매출과 판매 횟수가 1건 만 원이라도 올려도 사업자를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사업자 받아주실 때 사업자 등록증과 그 다음 통신 판매업 신고증, 그 다음 인감증명서. 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 관할지 세무서 가셔야 되고요. 통신 판매업 신고증 구청 가셔야 되고, 인감증명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3개의 서류를 구비해 주신 후에, 자, ESM 플러스 로그인 해보시면요, ESM 플러스 계정 아이디 관리, 그 다음 옥션 판매자 계정 아이디 관리, G마켓 판매자 계정 아이디 관리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시면, 자, 사업자 전환 신청이라고 해서 바로 가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해 주시면 되고요. 자, ESM 플러스의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ESM 플러스의 메인 페이지인데요. 왼쪽 W 아래쪽 보시면 구매자 찾기라고 있습니다. 구매자 찾기 아래쪽에 이쪽 기재하는 창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전화가 더 왔어요. 구매자에게. 아, 판매자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아, 구매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김연우입니다. 하시면 이쪽에다가 김연우 기재해 주신 다음에 찾기 눌러주시면 김연우라는 구매자가 무슨 물건을 샀는지까지 다 확인이 되세요. 페이지가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 판매 진행 현황, 신규 주문 건수 들어오시면요, 이쪽에 한 건이라고 확인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발송 대상 건수, 배송 중인 건수, 그 다음 배송 완료된 건수, 구매 결정 완료된 건수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오른쪽 상단 보시면 나의 상품 정보라고 해서 재고 10개 이하인 상품의 건수, 그 다음 긴급 알림이 오시면 이쪽 있죠? 긴급 알림이라고 해서 이쪽 0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 아래 보시면 광고 현황 확인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메인 페이지 이제 있는 것들은 왼쪽에 따로 W로 찾아서 들어가 보지 않으셔도 메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메인 페이지 가운데 공지사항 있죠. 자, 이쪽 40분들 중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이라서 예, 맨날 확인하고는 하는데요. 이 판매자님들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하시는 게 직업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지사항 같은 경우 마켓의 정책이 바뀐다든지 혹은 뭐 법률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꼭 여기서 공지사항에서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예, 아토피 로션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님이 그 뭐 아토피나 건성 문구 이런 거 삭제해 주세요. 이런 것들 있죠. 요즘 공지사항에서 또 로션, 화장품 파시는 분들 예,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문구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확인하신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요? 혹시 확인해 주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 그쪽에 뭐 아토피나 건성 문구 삭제해 주세요 이랬는데 확인 안 하고 그냥 뒀어요. 그러면 나중에 일괄 품절되세요. 예. 판매를 하고 싶어도 일괄 품절돼서 판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시지 않게 꼭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고 예, 그 다음 상품 등록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품 등록 왼쪽에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등록 클릭해 주시면요. 자,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고요. 맨 왼쪽에 보이시는 복사 등록이라고 확인이 되시는데 복사 등록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이미 등록하신 분들 있죠, 이전에. 최근 5개까지 확인이 되시고요. 이미 한번 등록한 게 있다 하면은 뭐 상품 명의부터 해서 금액 이런 식으로 쫙 보여요. 자, 그렇다면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설정했던 뭐 상품명이라든지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사가 돼서 떠요. 그렇다면 수정할 건 수정해 주시고 다시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 보시면 등록 마켓 선택이라고 해서 옥션과 지마켓에 두 곳에 모두 한꺼번에 등록하고 싶은 분들 이쪽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옥션만 등록하실 거예요 하시면 옥션만 등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등록 아이디라고 확인이 되시는데 옥션 판매자 아이디, 지마켓 판매자 아이디, 복수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어떤 아이디로 올릴 건지 골라주실 때 있죠. 개인 딜러는 한 개밖에 없지만 복수 아이디 같은 경우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떤 아이디로 올릴 건지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아래 보시면 상품명 보이시고 그 왼쪽에 있는 주황색으로 필수라고 보여지고요. 자, 필수라고 적혀져 있는 데이터는 꼭 입력해 주셔야 넘어가니까 꼭 입력해 주시고요. 상품명 최대 한글 50자 또는 영수자 100자로 해서 구매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정도로 너무 짧지 않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지마켓 영문 상품명입니다. 지마켓 영문 상품명 이것도 비워두는 것보다는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많이 살죠. 예, 그 외국인들이 이거 지마켓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지마켓에 요즘 해외 판매, 구매 그거 다 들어보셨나요? 예. 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지 해외에 살고 있는 뭐 외국인들 있죠. 그냥 외국인들이 지마켓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내 상품이 노출이 돼요. 예, 그럴 때 내 상품의 그 상품명 있죠? 여기 영문 상품명 바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판매자 닉네임입니다. 판매자 닉네임 같은 경우에 사용 눌러주시면 자, 이쪽 있죠? 명품 기저귀샵, 포켓 프린세스 이런 식으로 판매자 명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홍보 문구예요. 홍보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검색 키워드가 아닙니다. 검색 키워드가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상품명 아래쪽에 이렇게 사종 증정 이벤트 홀로그램 정품 특가 14,000원 보이시죠? 예. 이게 홍보 문구예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쪽에 확인이 되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 모델명인데요.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이 있는 제품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제품이나 또 뭐 전자제품 상품 그런 거 있죠. 자, 전 삼성 냉장고 판매를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오른쪽에다가 체크해 주시고 삼성 냉장고 기재해 주신 다음에 그렇다면 삼성 냉장고가 가지고 있는 모델명들이 아래쪽에 쭉 나옵니다. 자, 모델명을 모르시겠다면 오른쪽에 그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맞다면 이 카탈로그 선택 눌러주시면 모델명이 입력이 되고요. 모델명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뒤에 필수 옵션을 짜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는 다 아시죠? 여성 의류면 여성 의류에 대분류,
그 다음 원피스, 중분류, 그 다음 정장 원피스, 소분류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설정해 주신다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정이 가능한 거는 G마켓의 소분류만 한 달에 한 번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옥션에 상품을 이미 등록했는데 카테고리를 잘못 올렸어요. 그러시면 상품을 삭제해 주시고 다시 등록을 해 주셔야겠죠. 네, 수정이 안 되시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 옥션 이용료 안내라고 보이죠? 지시고 여기는 G마켓 이용료 안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수수료, 카테고리마다 수수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쪽.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제조사와 브랜드인데요. 제조사와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제조사 브랜드만 있는 경우에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조사. 저는 물건마다 다 제조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굳이 적고 싶어요. 저는 뭐 의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동대문에서 예쁜 언니에서 물건을 떼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조사 직접 입력 기재해 주시고 이쪽에다가 예쁜 언니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펼치기 눌러주시면 자, 가장 먼저 보여지시는 게 판매 방식입니다. 판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 판매와 특가마켓 판매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수수료죠. 네, 수수료입니다. 오픈마켓, 일반적인 오픈마켓 등록 방식이에요. 자, 등록 이용료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옥션에 개인이 딜러분들 7일에 300원 들어갑니다. 7일에 300원. 자, 그런데 안 팔리면 안 들어가고요. 예, 오픈마켓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15일, 기본 15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6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시겠죠. 판매 예치금이 없으시다면 상품 등록이 아예 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특가마켓 판매라고 해서 특가마켓 판매는 특가마켓 판매는 2주에 2,000원, 4주에 4,000원, 최대 12주까지 설정 가능하시고요. 특가마켓 같은 경우에 설정해 주셨을 때 노출 점수는 1점 들어갑니다. 1점. 노출 점수 1점 들어가시고 자, 예를 들어 한 달 매출 10만 원인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에 오픈마켓 수수료 12% 하시면 88,000원입니다. 자, 10만 원에서 특가마켓 수수료 8% 빼고 등록 이용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2주에 2,000원, 4주에 4,000원에서 4,000원 뺀 금액 88,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 한 달 매출 2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 원에 오픈마켓 수수료 12%, 그 다음 17만 6천 원이죠. 17만 6천 원. 자, 20만 원에서 특가마켓 수수료 8%, 그 다음 등록 이용료 4천 원 뺀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자, 지금 매출이 10만 원, 20만 원 기준으로 봐서 그렇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2억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수수료 차이가 꽤 나죠. 자, 그래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설정해야 될까요?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매출이 좀 난다 하시면 특가마켓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등록 이용료를 내더라도 수수료를 좀 덜 내시는 게 유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판매 기간인데요. 판매 방식, 오픈마켓 판매로 설정을 했을 땐 15, 30, 최대 90일까지 설정 가능하시고요. 자, 특가마켓 판매 같은 경우에는 2주, 4주, 8주, 12주, 2주당 간격으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 얼마에 판매를 하실 건지 가격 정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단위별 가격이죠. 단위별 가격은 어떤 분이 사용하시냐? 벽지나 커튼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1m당 10,000원에 판매를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 이쪽에다가 1m 오른쪽에 10,000원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위, 카테고리 단위 가격 이쪽 클릭해 보시면 단위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아래 보시면 판매 수량입니다. 판매 수량. 그 재고 관리를 참 잘하시는 분들은 재고를 정직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지만 보통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죠. 네, 하나하나 판매가 될 때마다 재고 수량은 떨어져요. 정말 10개 있다고 이쪽에 10개라고 기재를 해버리면 9개, 8개, 7개, 6개, 0개 했으면 더 이상 판매를 하고 싶어도 판매를 할 수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는 너무 정직하게 적어주실 것보다 최대 99,999개까지 기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주문 옵션입니다. 주문 옵션. 주문 옵션은 뭐죠? 구매자가 필수로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게 주문 옵션이에요. 예를 들어 이 보드마카를 판매를 해요. 그렇다면 이 보드마카가 블랙 색상, 검정, 빨강, 파랑, 초록 이런 식으로 색상이 4가지가 있다 하면 그 구매자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필수로 그게 주문 옵션인데요. 자, 주문 옵션 통합 등록하기를 눌러보시고요. 주문 옵션 통합 등록하기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십니다. 왼쪽에 검정 색깔로 기존 옵션 등록 방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뉴 옵션 등록 방식 파란색 버튼 확인이 되시는데요. 기존에 있던 옵션 등록 방식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래서 뉴 옵션 등록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자, 맨 위에 보시면 선택형과 2개 조합 선택형, 그 다음 3개 조합 선택형이 있어요. 자, 선택형은 어떻게 누가 사용하시죠? 구매자가 선택할 게 하나밖에 없으신 분들 있죠? 색상이면 색상, 사이즈면 사이즈 이런 경우. 네. 자, 그 다음 2개 조합 선택형은 누가 사용하시죠? 의류 판매하시는 판매자님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예, 모델명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색상이 있을 거고 그쵸? 자, 그 다음 3개 조합 선택형은 운동화 판매하시는 판매자님 그쵸? 뭐 나이키 운동화면 나이키 운동화 뭐 프로스펙스 너무 노티 났나요? 그 뉴발란스 운동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브랜드 예, 그런 거를 선택하게끔 하는 거 한 번 그 다음 사이즈 그 다음 색상 이런 식으로 3번 선택하게끔 만들 거면 3개 조합 선택형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선 선택형부터 보겠습니다. 2단계로 이동 눌러주시면 자, 현재 선택하신 템플릿은 선택형입니다. 확인이 되시고요. 자, 옵션명이 있고요. 옵션 값이 있습니다. 옵션명, 옵션 값. 옵션명 아래에는 어떤 걸 적어줘야 될까요? 색상이면 색상, 사이즈면 사이즈, 모델명이면 모델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옵션 값에는 그 명에 맞는 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색상에 빨강, 노랑, 파랑이 있다 하시면 이쪽에다가 옵션 명에다가 색상 그리고 옵션 값에다가는 빨강, 노랑, 파랑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콤마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콤마는 엔터 역할을 해서 색상 빨강, 색상 노랑, 색상 파랑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이즈도 기재를 임의로 제가 해봤고요. 사이즈 S, 사이즈 M, 사이즈 L 이라고 기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옵션 명은요. 최대 5개까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최대 5개까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3단계로 이동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색상 빨강, 색상 노랑, 색상 파랑, 사이즈 S, 사이즈 M, 사이즈 L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구매자가 봤을 때 색상에서 빨강, 노랑, 파랑 중에 하나 선택하게끔 만들 수 있고요. 사이즈에서도 SML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번에는 3개 조합 선택형입니다. 3개 조합 선택형. 3개 조합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옵션명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그리고 옵션 값이 아래쪽에 있는데 자, 이곳에서 옵션명에다가 제가 모델명과 색상, 그 다음 사이즈라고 기재를 해봤고요. 그 아래쪽 옵션 값에다가는 A01, A02, A03 이라고 기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 아래에는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기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사이즈 S, M, L이라고 기재를 해봤습니다. 꼭 콤마를 기억해 주시고 미리 보기를 눌렀어요. 모델명 A01, A02, A03 중에 색상 하나 선택하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색상에서 사이즈 선택하게끔 만들 수 있는 3개 조합 선택형 주문 옵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적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재하는 게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네, 엑셀 템플릿별 엑셀 양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쪽 보시면 퀵 메뉴 엑셀로 일괄 등록이 있는데요. 퀵 메뉴 엑셀로 일괄 등록. 이쪽 클릭을 해보시면요. 아래쪽에 옵션 템플릿별 엑셀 양식이라고 해서 선택형, 2개 조합 선택형, 3개 조합 선택형 중에 하나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선택형으로 받아봤어요, 제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9번째 줄부터 선택 정보를 덮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네요. 이쪽 있죠? 9번째 줄부터 덮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지워주시면 안 돼요. 1번부터 8번까지. 자, 2번 보시면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특수문자 사용하지 말아주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옵션명과 옵션 값은 한글 25자를 초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있네요. 자, 4번 볼게요. 옵션명은 최대 5개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색상이면 색상, 사이즈면 사이즈, 모델명이면 모델명, 이런 것들 최대 5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5번부터는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8번에 선택 정보 타입이 있는데요. 선택 정보 타입. 이 아래쪽에 S라고 보여주실 텐데 S는 선택형을 말합니다. 선택형. 2개 조합 선택형 같은 경우엔 2S라고 확인이 되시고요. 3개 조합 선택형은 3S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텍스트형이라고 해서 T 약자로 보여주시죠. T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형 누가 사용하시죠? 뭐 카네이션 판매하시는 판매자님들도 있죠. 5월에. 예. 그럴 경우에는 카네이션만 가기 그러니까 뭐 노트로 조그맣게 해서 뭐 엄마 사랑해요. 뭐 10자 내로 제한하여 써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니셜 목걸이 판매하시는 판매자님들 같은 경우에 구매자들마다 다 이니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니셜 적어주시면 되겠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명 보이시고 옵션 값이 보이시죠? 자, 옵션명 아래는 아까와 같이 사이즈면 사이즈라고 기재를 하면 되고요. 색상이면 색상이라고 기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옵션 값에는 지금 사이즈 S, 사이즈 M, 사이즈 L이라고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차례차례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색상 화이트, 색상 브라운, 색상 블랙 이렇게 적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사이즈가 S, M, L 세 가지가 있는데 X 라지까지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뭘 수정해 주셔야 되죠? 옵션 명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셀, 표시되어 있는 셀 옆에다가 이 옵션명 아래 사이즈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 보시면 추가 금액입니다. 추가 금액이란 추가 금액, 판매가를 설정해 주시죠. 아까 금액 설정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10,000원으로 설정을 했다 하시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까지 설정을 가능하세요. 자, 그렇다면 판매가가 10,000원이면 마이너스 50% 5,000원 플러스 100% 10,000원 그렇다면 20,000원이 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이즈 지금 색상 옵션명인 2개를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 이쪽 사이즈에서는 영원히 하나 있으셔야 되고요. 색상에서도 영원히 하나 있으셔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옵션명마다 영원인 제품이 하나 이상은 있으셔야 주문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뭐 S가 마이너스 50% 5,000원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 M 0 라지가 10,00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추가 금액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액 플러스예요. 예. 이게 판매 금액을 빼고 금액이 아니라 판매 금액이랑 플러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재고 수량인데요. 재고 수량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마다 다 기재를 해주셔야 업로드가 됩니다. 하나하나마다. 자, 하나하나 기재를 해주시면요. 혹시 그 인터넷 쇼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문 옵션 딱 눌렀을 때 흰색, 화이트 하고 가로치고 재고 수량 999개 이거 확인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럴 경우 이쪽에다가 기재해 주셨을 경우에 주문 옵션에서 재고 수량 땡땡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수량 확인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상태, 그 다음 노출 여부입니다. 상태는 정상이라고
적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노출 여부도 Y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구매자가 볼 수가 있으시겠고요. 자, 이렇게 작성한 파일들은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편리하게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요. 다시 퀵 메뉴 엑셀로 일괄 등록 눌러주시고 찾기에서 엑셀 파일, 저장해둔 엑셀 파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러오기. 자, 그 다음에 등록하신 옵션 정보 일괄 등록 해주시면 주문 옵션은 완료가 됩니다. 자, 주문 옵션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따가 실습하면서 또 해볼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업로드가 됐어요. 엑셀 업로드. 그렇다면 아까 수기로 작성했던 그런 거 있죠. 뭐 선택형이면 선택형에서 옵션명 빨간 콤마 노란 콤마 파란 이런 식으로 기재했던 3단계처럼 이렇게 바로 화면이 넘어가고요. 자, 적용 눌러주시면 주문 옵션은 적용이 됩니다. 자, A01 빨강 S, A01 노랑 S, A01 파랑 S 이런 식으로 있죠. 다 숫자가 세려지는 거예요. 넘버는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자, 이쪽 넘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주문 옵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추가 구성이에요. 추가 구성. 추가 구성은 어떤 분이 사용하시죠? 주문 옵션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필수로 선택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문 옵션을 짜주시는 건데, 추가 구성 같은 경우에는 필수 옵션은 아니에요. 필수 옵션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더 판매를 할 것들. 예를 들어 그 여성 의류 판매하시는 판매자님이 추가적으로 머플러라든지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더 팔 거예요 하시는 분들 추가 구성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 구성 통합 입력하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여지십니다. 화면이 참 옛날 것 같죠? 화면이? 그런데 추가 항목명 확인이 되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추가 구성명 보이시고요. 그 다음 추가 금액이에요. 자, 추가 항목명 아래에는 옵션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옵션명. 그리고 추가 구성명에는 옵션 값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추가 보시면 추가 눌러주시면 더 적어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임의로 기재를 해봤어요. 추가 항목명에 추가 품목이라고 기재를 해봤고요. 자, 추가 구성명에는 귀걸이, 콤마, 목걸이, 콤마, 반지라고 기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도 콤마는 엔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입력하게 되면 아래쪽 보시면 추가 품목 귀걸이, 추가 품목 목걸이, 추가 품목 반지 보이시죠? 자, 추가 금액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앞쪽에 1,000원, 콤마, 5,000원, 콤마, 만원이라고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귀걸이가 1,000원이 되는 거고요. 자, 목걸이가 5,000원이 되는 거고 반지가 만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차례 하나씩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추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으시고요. 자, 적용 눌러주시면 추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확인이 되십니다. 위쪽 보시면 주문 옵션이죠. 필수 선택. 아래쪽에 추가 구성 있죠. 자, 카메라를 판매하시는 판매자님이 카메라만 바디로 상품 올려놓고 추가 구성으로 가방 추가, 기타 액세서리 추가, 렌즈 추가, 메모리 리더기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우 많으시죠. 이것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보통 카메라 사시면 뭐 충전기도 사야 되고 그 다음 가방도 사고 싶고 하니까 이것저것 사게 되면 금액이 60만 7,900원인데 막상 100만 얼마 되어 있고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상품 이미지입니다. 상품 이미지. 상품 이미지. 자, 이거는 600 곱하기 600 이미지를 제작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300 곱하기 300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예전 만들어 놓은 파일이라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고, 600 곱하기 600을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게 되면 이쪽에 보여주십니다. 네, 이쪽에 보여주시고,
이런 질문 가끔 하십니다. GIF 파일 안 되나요? 그 움직이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예전엔 저희가 그런 게 됐었는데 이 이미지가 어느새부터 고정이 되어 있죠. 원래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예, 그런 게 안 돼요. 그 점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상품 상세 설명이에요. 상품 상세 설명. 상품 상세 설명은 모두 아시죠? 아까 600 곱하기 600 이미지를 클릭하고 고객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판매하시는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 그 이미지를 넣어주는 곳이에요. 자, 이미지를 제작하시죠. 사진으로 찍어서 그 다음 포토샵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죠. 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쪽에다가 그냥 올려주시게 되면 업로드가 안 되죠. 구매자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이미지를 제작해 주신 그 이미지를 저희 G마켓 옥션에서 그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곳 안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고요.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주소를 줘요. 저희에게 주소를 주는데 그 주소를 복사하셔서 마지막으로 이쪽 칸에다가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고객이 저의 상품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올려주시게 되면요, 트래픽 과다로 액박이 떠요. X. 이렇게 X가 뜹니다. 자, 상품 상세 설명에는요, 신상세 페이지와 구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요즘 이게 말이 많죠. 공지사항 보시면 다 신상세, 유상세, 예, 많이들 그러는데요. 자, 유상세 페이지와 구상세 페이지. 자, 구상세 페이지. 이전에 그런 거 있죠. 아이프레임, 동영상,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이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었죠. 새창 띄우기 같은 거. 그런 경우에 아직도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한데 그분들은 다 구상세 설명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상품 상세 설명 이 네모칸이 한 칸이에요. 이렇게 이 안에서 모든 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게 뭐 상품 상세 설명과 추가 구성 하시는 분들 그것도 사진 또 있으셔야겠죠. 그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배송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쪽에다가 한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건데, 자, 신상세 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쪽에 상품 정보 입력 영역 있고요. 자, 그 다음 추가 구성 상품 정보 입력 영역, 그 다음 광고 홍보 입력 영역이라고 해서 다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안 돼요. 구상세에서 그런 거 있죠. 뭐 사용하셨던 것들, 새창 띄우기라든지 뭐 아이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상품 정보 입력 영역 링크가 안 되시고요. 추가 구성도 링크 안 되시고요. 광고 홍보 입력 영역만 링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 자, 모바일 최적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구매자가 모바일로 봤을 때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추가 구성 상품 정보 입력 영역도 보여줘야 되고 내 물건 광고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실 때 이쪽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이쪽 상품 정보 입력 영역 이 공간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쪽에 무료 이미지 호스팅 클릭해 주시면요, 이미지 호스팅, G마켓과 옥션에서 이미지 호스팅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G마켓 옥션 개인이 딜러분들 500MB 제공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업자 이딜러이신 분들은요 5GB, 옥션 5기가, G마켓 5GB, 총 10GB 무료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미지 호스팅은 옥션, G마켓 등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호스팅입니다. 자, 그래서 대용량 파일로 인해 자주 트래픽이 초과되어 원활한 웹 호스팅 이용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파일의 저장 및 링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자, G마켓과 옥션의 판매자 아이디만 있으시면 사용은 가능하시고요.
자, 왼쪽에 이미지 호스팅 눌러보시면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은 저의 서버입니다. 나의 서버예요. 왼쪽은 나의 서버. 자, 오른쪽은 지마켓과 옥션의 서버입니다. 왼쪽에 나의 서버. 제가 사장님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어떤 사장님들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제가 어머니 걸 사용하고 해도 나의 서버의 경로는 바뀌죠. 왜요? 컴퓨터마다 저장되어 있는 게 다 다르니까. C 드라이브에 뭐가 저장되어 있고 D 드라이브에 뭐가 저장되어 있고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제가 로그인을 해도 왼쪽 나의 서버는 바뀌지만 오른쪽 지마켓과 옥션의 서버는 경로가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업로드를 하는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 이쪽은 나의 서버, 오른쪽은 지마켓과 옥션의 서버라고만 먼저 알아주시고요. 자, 준비해준 이미지 있죠? 제작해준 이미지를 물론 나의 서버에 있겠죠. 그쵸? 아직 업로드 하지 않은 상태니까 나의 서버에 있겠고, 자, 이미지를 선택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해주시고요. 왼쪽 나의 서버 위쪽 보시면 업로드라고 보여주실 거예요. 업로드. 자, 업로드 클릭해 주신다면 이 화면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상태가 대기라고 확인이 되시죠? 대기라고 보여주시고, 자, 전송 시작 눌러주시면 대기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나의 서버에 있는 이미지가 지마켓 옥션 서버에 이미지 업로드가 성공이 됐다. 이 말이겠죠. 그렇다면 지마켓 옥션 서버에 제가 올린 이미지를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이미지를 이쪽에서 이미지 태그 만들기 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 지마켓 옥션 서버 위에 이미지 태그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가 올릴 이미지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아래쪽 보시면 HTML 복사가 있습니다. HTML 복사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상품 상세 설명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이미지 호스팅을 활용해서 제가 제작한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배송 정보 설정입니다. 배송 정보 설정의 배송 방법 보시면 필수 선택으로 택배 소포 등기와 화물 배달, 판매자 직배송이 있어요. 자,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택배 소포 등기겠죠. 의류나 잡화 하시는 분들 택배 소포 등기 많이 하시고, 자, 화물 배달 같은 경우에는 가구나 전자제품 큰 거 있죠. 택배로 안 되는 거 화물차로 가야 되는 경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판매자 직배송. 저는 판매자가 직접 갈 거예요. 제가 갈 거예요. 하시는 분들 이쪽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선택으로는 방문 수령과 퀵 서비스, 일반 우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는 옥션만 해당 사항입니다. 자, 방문 수령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라인으로 가게를 직접 운영해 주시는 분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가 내 가게로 와서 직접 가져가도 된다 하실 때 이쪽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퀵 서비스 같은 경우에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하실 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일반 우편은 누가 사용하시죠? 스티커를 판매하시는 판매자님들을 예를 들어, 자,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요. 막 500원 1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건 용량도 작죠. 너무 조그매요. 그런데 택배 그 박스에 싸가지고 붙여서 보내기고 2,500원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편 그 봉투에 담아서 보내주실 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출하지 선택 같은 경우 어디서 보내겠습니다 할 때 이쪽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출하지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 눌러주신 다음에 신규 등록, 변경, 수정 이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2번 배송비 선택이라고 해서 묶음 배송비와 상품별 배송비가 있습니다. 자, 묶음 배송비는 의류나 잡화 하시는 분들 있죠. 묶음 배송이 가능한 경우. 자, 그 다음 상품별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거 있죠.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 있죠. 뭐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묶음 배송이 어려워서 상품마다 각각 배송비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상품별 배송비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배송비 템플릿 선택이라고 해서 무료면 무료, 유료면 유료, 조건부 무료라고 해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자, 템플릿 설정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아래 보시면 반품 정보 설정이라고 해서 판매자 주소로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출하지와 반품지가 다른 경우 있죠. 그건 꼭 확인하여 상품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클레임이 들어와서 반품 들어오거나 그랬는데 반품이 막 딴 데로 가 있어요. 그럼 좀 속상하죠.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 간혹 있으셨어요.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 판매자 주소로 눌러주시고 이거 눌러보시면 신규, 수정 다 가능하시니까 그거 알아주시고, 자, 그 아래 보시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반품 교환 배송비라고 있습니다. 반품 교환 배송비 편도 기준. 자, 이건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까요? 2,500원? 왕복 5,000원? 예? 지금 모든 분들이 말이 참 다르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상품 정보고시 라고 보이실 텐데 상품의 상품분이라고 해서 필수 입력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의류면 의류, 뭐 잡화면 잡화, 가구면 가구 이런 것들 있죠. 자, 카테고리 같은 거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아래 보시면 하기의 정보는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위 상품정보 제공고시에 의거해 판매회원이 스스로 책임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빨간 글씨로 무섭게 써 있어요. 자, 이거를 체크를 해보시면요. 침구류 커튼이라고 했을 때 제품 소재라든지 주문 후 예상 배송기간, 색상, 치수, 제품 구성, 제조사, 수입자, 제조국, 세탁 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기재를 왜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빨간 글씨로 무섭게 적혀 있었죠. 예, 그쵸? 우선 상품 등록하고 보자 하고서 이쪽에다가 모든 상품 정보, 상세 정보 별도 표기 선택 체크를 해버리고 올려주시게 되면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세 페이지 아래 이런 식으로 이미지 많이 보셨죠? 고객님 센터, 구매 전 주의사항, 배송 이런 거, 교환 반품 및 주의사 이런 것들이라든지, 교환 또는 반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품절 통보 이런 것들. 자, 사장님들께서 상품의 상품군이 어떤 건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요. 상품군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뭘 기재를 해야 되는지 이미지를 아름답게 제작해 주신 후에, 자, 그 다음에 상세 이미지 설명 업로드 해주시죠. 그 아래다 이 이미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상품 등록하실 때. 그렇게 된다면 이쪽에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상품 정보, 상세 정보 별도 표기 선택 이것들이 다 위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유효일과 제조 일자입니다. 유효일과 제조 일자 꼭 적어야 하는 그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 식품, 아기 분유 등등 여러 가지 유통기한 있는 제품들 있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원산지, 국산과 수입산이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원재료 성분. 원재료 성분은 누가 사용하죠? 식품 판매하시는 판매자님들. 보통 식품을 요즘에 마켓에서 많이 사긴 하는데 잘 못 믿겠어요. 그쵸? 내가 봐야 돼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랜드 좋아하지 않나요? 그쵸? 브랜드 좋아하거나 꼭 인증이 되어 있는 그게 보여야지만 좀 믿음이 가시지 않을까요? 막 하다못해 저는 홍삼을 인터넷에서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뭐랄까? 원재료 성분, 뭐 홍삼 100% 이런 거 도장 딱 찍혀 있는 걸 봐야지 제가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건 즉 구매자에게 신뢰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식약청 같은 데서 인증을 받아주시면요, 이쪽에다 업로드해 주시는 곳입니다. 원재료 성분 등록하기.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용량 규격. 용량 규격은, 자, 샴푸 같은 거 판매하시는 판매자님 있죠, 샴푸. 사진은 한 100ml 같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10ml예요. 그런 거 있죠. 생긴 건 똑같은데 사진을 잘못 찍어서 이렇게 구매자가 봤을 때는 좀 가늠이 안 되는 경우, 이쪽에다가 100 단위 선택 ml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옥션 상품만 등록 가능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청소년 구매 불가. 이것도 꼭 체크해 주셔야겠죠. 성인용품 판매하시는 판매자님이나 전자담배 판매하시는 판매자님이나 요즘에는 디아블로 CD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구매자가 아예 못 사게끔 할 때, 자, 예, 아니요. 예 눌러주시면 구매자가 인증을 꼭 해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부가세 면세 여부. 예, 판매를 하고 계시는 그 상품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다 알아보시겠죠. 그쵸?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자, 면세 상품에는 뭐가 있죠? 농수산물,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건 알아보셔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리 면세 상품이 아닌데 면세라고 체크를 한다 해도 면세 처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 점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판매자 관리 코드. 관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등록 전부 있죠.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상품 등록을 했을 때 상품 관리에서 이것만 찾고 싶을 때, 상품이 막 한 20개, 10개, 5개 이런 식으로밖에 없다면 찾기가 쉬워요. 그치만 올려져 있는 게 20개,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0개 됐을 경우에 이것만 찾고 싶으면 헷갈려요. 상품명들도 비슷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판매자 관리 코드는 판매자님들이 임의로 아무거나 기재해 주시면 돼요. T-1 혹은 A1 이라고 적어주시든지 아무거나 기재해 주시면 상품 관리에서 찾아주실 때 A1 기재해 주시면 이것만 뜹니다. 필수로 기재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포털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입니다. 이거는 등록함이라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포털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함. 자, 이쪽에다가 등록 안함 눌러주시게 되면요, 자, 외부 타사 검색 사이트 있죠. 그런 뭐 다나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곳에서, 예를 들어 저는 비키니를 사고 싶습니다 해서 비키니라고 딱 기재를 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마켓의 비키니 제품들과 옥션 비키니 제품들과 여러 가지 다른 오픈마켓 비키니 판매자들, 여기에 등록함 눌러주신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걸로도 저는 많이 사요. 어디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검색 서치 많이 하는 그 사이트에서 그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만 치면 그게 제품만 쫙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싼 것부터 보기 하면요, 그게 보여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자, 그렇게 들어왔을 땐 할인이 돼요. 그쵸? 그럴 때는 저희가 할인을 적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쪽 검색 사이트 있죠. 그쪽에서 할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그 점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사은품이에요. 사은품. 사용하실 거면 사용 눌러주시고, 자, 무료 배송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게 사은품입니다 하시면 무료 배송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은품이 있으실 경우 사은품 따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흥정 이벤트 경품 사용. 이건 사용해 주셔야 될까요? 흥정하기. 판매가 금액이 아닌 흥정이 들어와요. 10,000원인데 9,000원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피곤하죠? 그쵸? 허용하지 않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고객 혜택 부가 서비스란이라고 해서 G마켓과 옥션을 제가 따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G마켓의 판매자 할인, G스탬프, 복수구매, 후원, 마일리지, 무이자, 단골 매장, 오늘 출발, 무료 배송, 사은품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금액 옆에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옥션 같은 경우도
판매자 할인, 판매자 포인트, 우수복수, 나눔, 사은품, 희망검색어, 무료 배송 이런 것들 부가 서비스를 적용했을 때 금액 옆에 나온다 라고 확인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과 G마켓의 고객 혜택 서비스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옵션의 특별 할인, 우수복수 사용하실 거면 사용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용에 적용 대상, 옵션의 구매 회원, 사파이어 등급 이상인 분들에게만 할인해 줄 거예요 하시는 분들 이쪽에 체크해 주시고, 복수 구매, 난 5개 사면 할인해 줄 거예요. 주문 수량 5개 이상 주문 시 구매 수량당 100원 할인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수회원 할인보다 복수 구매 할인이 더 높아야 돼요. 자, 금액적으로 더 높아야지만 적용이 가능하고, 판매자 지급 포인트 사용 정액은 100원, 정률은 1%, 2%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나눔 쇼핑 사용하실 거면 사용 눌러주시고 50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보시면 G마켓도 사용해 주시면 사용해서 그 아까처럼 복수구매 사용 뭐 10개 이상 사면 100원 할인 이런 식으로 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옵션과 G마켓의 현재 판매 예치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품 등록 이용료, 상품 등록 0일이야. 부가 서비스 이용료 뭐 100원, 후원 50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사용했을 때 이쪽에 금액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판매 이용료, 수수료죠. 카테고리별 이거 확인하시고 등록하기만 눌러주신다면 상품 등록은 완료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품 등록 이론이었습니다.